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노동자 중심의 정치를 만들겠다며 그런 자신에게 노동자들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지역 대형 상업 비즈니스 건물들의 매각 추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자산과 유동성 건전화에 나서려는 걸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대구를 찾아 진보층 표밭을 다졌습니다. 노동자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노동자 중심의 정치를 만들겠다며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노동자들과 마주 앉아 자신을 노동자들이 만든 후보라는 점을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권영국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다. 이 대선은 노동자 우리가 치르는 것이다 라고 해준 것으로 저는 이해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권 후보는 지난 주말 열린 TV토론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매우 시원했다. 또 악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쪼잔했다.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서로 입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로잡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사라진 목소리들, 광장에서는 너무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외쳐졌던 수많은 목소리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거의 지워질 뻔했었던 거죠. 그래서 가려지고 밀려나고 지워지는 그 목소리를 저는 대변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가지고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 후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대단히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담은 큽니다. 얼마나 그 뒤로 밀려나고 가려지고 지워지는 목소리를 지워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다니면서도 굉장히 무겁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큰 힘을 받습니다. 권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노동자들의 정치적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노동자 정치 또는 진보 정치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대선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동안 흩어졌던 갈라지고 쪼개졌던 여러 이제 동지들이 뭐 다는 아니죠. 그 일부가 지금 모였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틀을 깨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서 이번에 이제 진보 단일 후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라며 자신의 상처를 도려내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진보 정치, 노동자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제21대 대선을 2주가량 앞둔 가운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대구 지역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들을 내놨는지 김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구 지역 9개 구군별로 우리 동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구는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순환선 트램을 통해 대구를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구는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 지원과 앞산 문화관광단지 조성, 달서구는 월배 차량기지 이전 후 후적지 개발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중구는 4.7 보급소 부지 반환과 동구의 경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차질 없는 건설 등 총 44건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랜 기간 침체된 대구 경제를 되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대구 경북 신공항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또 GTX급 고속 전철망을 구축해 대구 경북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고 도심 구간의 고속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구를 반도체와 로봇 등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겠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아직 각 지역별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핵심 공약은 제시했습니다. 국세인 법인세를 30% 인하해 감면분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각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또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전면 폐지와 수학교육의 국가 책임제, 그리고 광역응급의료센터를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선거권을 만 16세로 하향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부자 감세 정책을 바꿔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각 당의 후보들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현재 세종의 분위기를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토대로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를 분석해봤습니다. 이달 18일까지 신고된 지난달 거래량은 1,362건으로 3개월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1월 이후 거래가 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이 같은 거래 증가는 세종시 재정에도 영향을 주는데 대선 이후 시장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선 전국 또는 대선 끝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실현될 것이냐라는 기대 심리에 따라서 거래량도 굉장히 요동을 칠 것 같고 그럼에 따라서 또 저희들의 시세도 수입도 변동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이처럼 거래량이 늘면서 지난해부터 하락세가 계속 이어져 온 아파트 매매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28% 올랐습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부동산원은 세종시는 종촌과 어진동 등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8,100건이 넘었던 매물은 지난 19일 현재 6,300여 건으로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3, 4월 두 달간 거래가 많이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시장 눈치 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격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소폭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조금 좀 지켜보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거래는 지난번 4월보다는 좀 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매도인들도 일부는 매물을 좀 걷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가격을 좀 올려서 내놓고. 최근 세종시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전후로 어떤 흐름을 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들을 알리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부착돼 있죠. 이런 현수막을 장난으로라도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인데요.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벽보가 붙여져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대구에서만 총 2,690곳에 부착됐습니다. 후보자들의 현수막은 이미 거리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장난으로라도 훼손할 경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벽보나 현수막 그리고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사람은 총 850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선거 사범 중에서 30%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선거 현수막과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총 305명이 검찰에 송치됐었습니다.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선거 벽보를 극히 일부라도 찍거나 태우는 행위, 낙서하는 행위 등 모든 유형의 훼손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촉법 소년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로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실수로라도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사무원의 집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도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내수 경기 부진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구 지역 대형 상업 건물들의 매각 추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나서는 걸로 보이는데요. 중소규모 상가와 오피스텔 공식률이 높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대형 건물 매각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지역 주요 상권에 자리 잡은 대형 건물들의 매각 추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동산 자산 등의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비즈니스 건물까지 매물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유통업계에선 홈플러스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부 매장 검토에 나선 데 이어 이랜드 리테일도 일부 부동산 매각을 위해 대행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이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대구 지역 매장은 동아백화점 수성점과 동아아울렛 강북점, NC아울렛 경산점 등 부도심 상권에 위치한 세 곳입니다. 이랜드 리테일 관계자는 아직 매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를 확인하는 자산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매장의 영업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로 핵심 상권의 대구 백화점 본점 매각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실제 매매가 쉽게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 법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중심 상업 지역인 범어내거리 인근에 있는 대형 오피스 빌딩들도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KT 범어 빌딩의 경우 2023년 이후 현재 공실 상태로 매수 의향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어내거리와 접해 있는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 한국교직원 공제해관 건물도 부동산 업계에서 매각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남구 대명동 KTNG 코스모 대구 빌딩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미분양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매물이 적재되어 있는 데다 대규모 상업, 비즈니스 건물 매물까지 쌓이게 되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요즘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요즘처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대조기에는 해루질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도에 구혜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바다 한가운데서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구조정이 남성에게 접근하고 대원들이 줄을 던져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너무 잡았어요! 지난 3월 13일 낮 12시 반쯤 한화계 해수욕장에서 해루질을 하던 60대 부부가 밀물에 고립됐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처럼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되는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7건에서 다음 해엔 34건으로 2배나 늘었고 지난해에도 1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잠잠하던 야외 활동이 재개되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클 뿐 아니라 갯벌 지형이 밀물과 썰물에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인천 해경은 지난해부터 해루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한악의 해수욕장과 영흥도 내리갯벌을 중심으로 드론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드론 순찰을 통해 5,422명을 안전하게 계도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이나 119로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갯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해경은 갯벌에 들어가기 전 물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대조기 때는 해수면이 평소보다 더욱 높아진다며 해루질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비슬산에 사계절을 담은 빵이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지역 특화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색 비슬을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줄기의 산등성이를 본떠 만든 빵. 각각의 다양한 색감은 마치 사계절을 표현한 듯합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사색 비슬이라는 빵입니다. 비슬산의 사계절을 모티브로 만든 빵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벌써부터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로니아 청으로 만든 아이싱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달콤하고 또 적절한 마들렌 느낌의 그 맛이 그 아메리카노하고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사색 비슬에서 사계절을 표현하는 제빵 재료는 모두 달성군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봄에는 아로니아, 여름에는 미나리, 가을에는 우엉, 겨울에는 연근이 재료로 사용됩니다. 사색 비슬은 지난해 비슬산을 형상화한 제빵용 금형 디자인으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상표와 포장 상자에 대해서 디자인 특허 등록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농가의 소득 정리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개인 제과점에서도 매출에 도움이 되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색 비슬은 현재 육아읍에 있는 베이커리 전문점을 통해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제과점을 대상으로 사색 비슬에 대한 기술 이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의회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오는 28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조례를 폐지해달라고 시민 14,0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대구시 의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겁니다. 현행법상 의회는 요건을 충족한 주민청구 조례는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정희 우상화 반대 운동본부는 1년 이내에 의결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 달에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안건을 신속하게 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역과 관련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구민주당은 우선 대구 30년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를 AI 로봇의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한 데 이어 고품격 세계적 미술관 유치와 도시철도 순환선 조기 착공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과 염색 산단 이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전략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광역기초의회가 국외 출장을 위한 항공료를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대구시 의회와 달서구, 북구, 서구, 동구, 군위군 의회 등 총 6곳입니다. 경찰은 각 의회 사무국 등에서 지난 3년간 집행된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보다 부풀려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민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겁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리사이틀이 31일 대구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인
그의 딸 릴리 마이스키와 함께 듀오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첼로와 피아노의 조화로운 연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대구 교육시티 투어를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은 문화예술부터 생태, 역사를 포함한 6가지 주제로 10월까지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학과 진로를 고민할 기회를 얻습니다. 다음푸드의 이지양 대표가 1억 원을 기부해 대구 260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다른 회원들을 동경해 기부를 결심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드림스타트 아동 30세대를 위한 가족사진 촬영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투표는 6월 3일에,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이제 선거권은 권리를 넘어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